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소식 브리핑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일상이 아주 이 코로나19와 거의 동거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갈지 아니면 과거로 그 편안했던 시기로 돌아갈지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원흉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지금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은 작전명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그런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 증거를 지금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정보당국은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의 정보당국이 이런 작전에 맞서고 있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큰 정황 증거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 말 기억하십니까? 이거 우리 국내 뉴스에도 나왔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4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신빙성 높은 첩보를 받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은 중공의 홍보 대행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4월 30일 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신빙성 높은 첩보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4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첩보와 증거가 뭔지가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에 찬 발언의 배경은 이 중국 탈출 이 과학자의 고발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바로 옌리멍 홍콩대학교 면역학 박사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4월 27일 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 본토 출신의 바이러스 전문가로 네이처 등의 다수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러스 확산 조짐을 확인하고 팬데믹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묵살당했고, 중국 당국이 가해오는 신변 위협으로 지난 4월 27일 홍콩을 탈출해 LA 도착 직후에 경찰과 FBI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옌리멍 박사는 홍콩대학교의 연구소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연구를 했어요. 해봤더니 이거 지금 사람 간의 감염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우려된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거 차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보고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네이처 등 이 세계 유수의 지에 논문을 기고하기도 했고 해서 아주 유명한, 관련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홍콩대학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삭제했어요. 그리고 칭다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콩대학에서는 중국 본토 출신이니까 믿을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남편도 역시 홍콩대학교 교직원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경고를 했냐? 지금 이제 사람 간의 감염이 가능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나중에 폭로를 했냐?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개발한 건 아니고, 자, 이 사람 주장은 거기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까지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다. 그럼 왜 하냐? 이걸 딱 퍼뜨려 가지고 이 모 바이오 회사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를 딱 해서 이제 세계의 어떤 제약을 석권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회사가 주가가 막 확 올랐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 진짜 몰라요.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LA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LA에 갔을 때 이미 중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국을 하는 그 장소에 경찰이 나갔는데, 이제 체포해서 중국으로 보내려고 이 사람이 현장에서 FBI를 불러달라. 나는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서 1000건에 달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FBI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이제 FBI가 왔고 FBI에게 그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통화를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옌리먼 박사는 미 정보 당국이 어떤 정보를 털어놓았을까요? 바로 이제 폭스 뉴스하고 바로 며칠 전인 7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제 FBI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에 안가에 있겠죠. 그래서 폭스 뉴스하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녹화 인터뷰를 했고 그 녹화 인터뷰가 나가는 것이 원래는 7월 9일 날 나가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그것을 알고 이 폭스 뉴스와 백악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게 이제 여차저차해서 7월 10일로 방영 시간이 늦춰졌다고 해요. 무려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서 이날 방영된 분량은 1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13분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4시간 동안 뭐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탄, 3탄, 4탄으로 어떤 말들이 더 추가로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중국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일단 13분의 분량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스와 같은 이번 바이러스 소식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그 바이러스 존재와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나는 작년부터 홍콩대학교 WHO 자문연구소 주임 레오푼 박사 요청으로 중국 대륙에서 퍼진 바이러스를 연구했다. 나는 이 병이 사람 간 감염이 되며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당국에 보고했지만 레오 박사를 비롯한 중국 당국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1월 16일에 나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다시 보고했지만 위에서는 침묵하고 신중하라는 경고만 되풀이했고 중국 공산당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위협도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 모두가 공경에 빠질 것이고 우리 모두 사라진다는 협박도 있었다. 내가 미국으로 피한 직후에 중국 공안이 칭다오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월 16일, 우리 이제 1월 16일은 그때 이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때 이제 설 연휴 직전이었죠. 그래서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큰 핫 이슈는 아니었을 시기인데 이때 이미 바이러스 위험성을 다시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 전에 이미 보고했는데 묵살당했고 다시 보고를 했는데 야 침묵해. 그러면은 우리 연구소 전체가 다 위험해져. 다 사라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남편하고 결별하고 혼자 미국으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타고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한 1000건에 걸친 자료를 챙겨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4월 30일 날 나는 아주 중요한 첩보 증거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칭다오에 있는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너 지금 조국을 배신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빨리 돌아와.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부모님하고 지금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옌 박사의 예상은 부모님까지도 지금 뭐 제거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이 옌리먼의 폭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영국의 메일 온 선데이지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서인데 이 스티브 배넌은 백악관의 거의 뭐 안보 전략이나 이런 국가 전략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한 연구소를 비롯해 수많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해외로 망명했고 서방 정보 당국과 협조해서 중공을 상대로 한 폭로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서방 세계로 탈출해 서방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넘겨주고 있는데 최근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한 옌리먼 박사의 폭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체가 공개되면 전 세계인이 크게 놀랄 것이다. 중공은 바이러스를 유출하고 은폐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살인 모의에 해당하며 그들이 만약 작년 12월에 진실을 알리고 방역에 나섰다면
지금 현재 뭐 사망한 95%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영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니들 MI5, MI6에도 지금 중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자료 가지고 지금 있고 그들도 이 MI6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중국 출신 과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백악관에서 정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스티브 배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옌리먼 박사의 폭로가 두려웠던 중공의 위해 시도입니다. 이 옌리먼 박사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중공은 알았겠죠. 가족, 남편 있고 부모 있는데 혼자서 캐세이 퍼시픽 LA행 항공편을 끊었다. 이건 이제 중공 정보당국이 알았겠죠. 그래서 옌 박사가 미국행 티켓을 손에 넣은 직후에 그녀의 차에 수면제가 타지는가 하면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 새벽에 해변에서 보자는 등의 위협을 해왔다. 그녀의 폭스뉴스 인터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8차례나 폭스뉴스에 협박 전화를 했으며 중공 지도부가 백악관에 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당시 이 인터뷰 방송을 내보낼 때 폭스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때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죠. 이제 앵커가 묻고 이 옌리먼 박사는 화상으로 대답을 하고 이런 건데 원래는 4시간 동안 녹화를 했고 13분 분량만 보도를 한 겁니다. 아마 정말 어떤 그 강력한 수치적인 어떤 정황 증거들 이런 자료들은 추가로 폭로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아웃라인만 공개를 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중공에서 폭스뉴스에다가 전화를 해서 8차례나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송하지 마라. 그리고 백악관에도 누군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옌리먼 박사도 비행기를 티켓팅을 한 그 이후에 자신이 먹는 수면제를 차를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픽 쓰러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유해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출국을 했고 중공은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돌려달라. 체포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공항에서 이 경찰이 정말로 체포를 하려고 했지만 FBI를 불러달라 해서 여기는 지금 FBI의 안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급한 시진핑 주석은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여우 사냥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류빙이라는 박사예요. 이 닥터 류빙. 그런데 살해됐어요. 어떻게 됐냐? 2020년 5월 2일 날인데 피츠버그 대학교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과의 연구 조교수예요. 이 류빙이 또 다른 중국인 남성 구하오에게 제격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범행 장소 1.6km 지점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미 정보당국은 구하오를 제거한 자가 중국 측 요원으로 추정하고 지금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류빙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 연구 조교수인데 이 당시 이제 미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5월달 같으면 뭐 메이저리그 야구 전부 다 취소되고 완전히 미국에 지금 퍼지고 있을 텐데 이 류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엄청난 걸 찾아냈다. 근데 곧 며칠 후에 이거 폭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폭로를 못하고 자기 집에서 목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구하오라는 사람에게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구하오는 그 류빙의 집으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또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가안전부죠. 여기에서 구하오라는 사람에게 사주를 해서 류빙을 제거하게 하고 다시 국안에서 이 구하오를 제거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구하오를 제거한 중국 측 요원을 추적 중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여우사냥이다. 여우사냥. 그럼 여우사냥은 뭐냐? 미 연방수사국이 중공의 여우사냥 응징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여우사냥은 원래는 중공이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부패 인사를 제거하는 것을 숙청하는 것을 여우사냥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 인사가 부패 혐의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지구 어디든지 쫓아가서 부패 인사는 찾아내서 제거한다, 처벌한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우 사냥인데, 그게 지금 그런 부패 인사, 부패 혐의자 이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 관련해서 뭔가 진실을 알려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BI의 국장이 연설을 했어요.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자, 7월 8일 날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 중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의 연방수사국장 연설입니다. 중공이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이른바 여우사냥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여우사냥이란 처음에는 부패사범 척결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 중국의 인권과 내부 문제를 폭로하려는 반체제 인사가 주요 타겟이다. 중공의 타겟이 된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공은 이들을 잡기 위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붙잡아 협박한다. 누군가 여우사냥의 타겟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연락하라.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들은 미 합중국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횡행하고 있다. 반드시 모두 찾아내 처벌하겠다. 미 합중국 주권이 미치는 곳, 즉 미국 영토 내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 바로 류빙 박사 그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증거 갖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우리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라고 FBI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직접 이름까지도 거명을 했어요. 이 연설에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최고의 층이 아예 그냥 시진핑 주석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완전히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옌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막았으면 95%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부터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알리기를 위해서 했다면 우리 누군가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정말 셀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죽고 있죠. 그 사람들 전부 이제 중국에게 분노가 쏠려가겠죠. 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이 죽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한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구나 라고 분노가 나가겠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것을 미국의 음모다, 모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폭로가 되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폭로를 막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 FBI 이런 데겠죠. 라는 자의 싸움. 그러나 우리는 FBI가 이겨라, 시진핑 주석이 이겨라 이런 거 딱히 편을 갈라서 응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의가 이겨야 된다. 진실이 이겨야 된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승리하는데 협조를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